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위해서 우리 세 분 카운슬러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강재현 전문가와 유한타증권 지문상 정석철 주임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계속 이번 주 고정 질문으로 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는 3월 말 4월 초 맞붙어 있는 주인데요. 그래서 이제 4월 실적 시즌 대비해서 어떤 섹터들로 좀 옮겨가는 것이 좋은가. 시장도 그런 좀 혼돈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굉장히 좀 변동성도 크고요. 또 중국 소비주도 다시 보자는 좀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했던 쪽이 조금 조정도 받는가 하면 안 가던 쪽이 또 갑니다. 네, 밥솥도 오늘 좀 올랐고요. 의료주가 특히 강세였는데 어떤 섹터를 관심 있게 보시나요? 지문상 대리님. 정석철 강재현 전문가님? 네. 강재현 전문가님? 예. 아무래도 4월 달 들어오니까 이제 실적이 이제 대형주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실적 컨센서스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대형주 쪽이 굉장히 좋은데, 이제 원자재가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원자재 하락 효과가 1분기부터 좀 빨리 나오는 기업들은 나타나고요. 그리고 2분기, 3분기 계속 늘어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항공이라든지 이쪽이 강세되는 것이 이제 그런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원가의 절감 효과 플러스 이제 성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다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유라든지 화학 쪽도 요 근래 들어서 상당히 좀 강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 섹터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역발상 관점에서 자동차 섹터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주당 순이익이 약 33,000에서 35,000 정도 예상하는데, 지금 퍼로 따지면 5%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밸류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 환율 효과가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기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성수기에 들어간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자동차 섹터가 지금은 굉장히 안 좋지만 점차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섹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또 신차 나오잖아요. 네. 이번에는 뭔가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차종의 신차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역시 관심 있게 그쪽도 보시나요? 네, 신차 모멘텀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유럽 시장이 사실 어저께 지표 자체가 유럽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유럽이 현대차 매출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점점 더 이제 실적의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환율을 잘 봐야 될 겁니다. 이제 작년 2분기에 현대차가 이제 환율 자체가 1,030원 정도 평균의 환율을 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00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환율 효과가 보통 이제 현대차가 10원 정도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영업이익률이 1.3%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석철 주임님. 네. 지난주 못 뵈고 이번 주 뵙네요. 예. 네. 오시느라고 아마 못 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장 마감하고 나서 포털 사이트의 인기 검색어에 종목명이 올라왔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저 모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이랑 코리아나가 올라왔어요. 네. 투자자분들이 막 검색을 많이 하신 거죠. 왜냐하면 상한가에서 오늘 하한가까지 좀 네. 갔거든요. 사실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긴 한데 실적 시즌 앞두고 또 이런 흐름이 나타나나 싶기도 합니다.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화장품 주식들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감에 따라 같이 이제 움직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이제 종가에 이렇게 나온 만큼 당분간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가장 또 다음으로 핫한 게 좀 대형주 업종 중에서 이제 증권 업종이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2012년 이후 이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나오면서 업종 주가들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어서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도 하고 갤럭시 S6도 발표가 되는데, 네. S6 관련해가지고 이제 첫날 예약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완판됐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S6 관련된 IT 업종들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증권 좀 빠지지 않는데요. 네. 계속 이 시간에 질문 드리면 다른 분들이 계속 매일매일 릴레이로 얘기를 해주셨던 섹터입니다. 지문상 대리님은요? 예, 저도 비슷한데요. 전반적으로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어닝이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년 2년 전부터 시작된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저효과로 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올해도 여전히 IT, 특히나 이제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호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클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를 영위하고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올해는 실적이 호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성수기는 한 3분기부터 반영이 될 텐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가동률이 기본적으로 한 70, 80%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코스닥 개별 기업인 뭐 JT라던가 그리고 ISC, 뭐 리노공업 이런 반도체 소켓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IT도 그렇고요. 증권가에서도 IT나 증권주 실적 전망치가 좋게 나오는데요. 종목들을 종목별로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진단해 드릴 텐데요. 먼저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신가요? 예, SK 브로드밴드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예, 4,200원이요. 50%. 50%시고요. 매수가가 4,000원이신가요? 예, 네, 4,200원이요. 예, 네네. 외출 중이신가 봐요, 시청자님. 예. 바쁘시겠네요. 다시 한번 저희 이 동영상, 방송 영상 또 다시 보게 하셔도 되고요. 지금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익 구간이신데 궁금하신 점은요? 예, 뭐, 기본도 기본이지만, 모멘텀 좀 부탁합니다. 네.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지 특히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종가 보시죠. SK 브로드밴드 전날 반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하락으로 돌아서서 전날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소폭이고요. 0.44%가 하락한 4,560원에 마감됐습니다. 먼저 SK 브로드밴드 기본적 분석부터 가보도록 하죠. 지문상 대리님 한 줄 평해 주시죠. 일단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결국은 SK 텔레콤이다라고 한 줄 평을 지어봤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예, 일단 뭐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SK 브로드밴드가 올해 이제 그 SKT랑 합병되는 부분을 알고 계시죠? 예, 예, 지금 뭐 1대 0.01689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합병이 되다 보면 SK 브로드밴드는 이제 소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은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수급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뭐 펀드 쪽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도 아니고 금융투자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IPTV를 영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초고속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 ARPU가 계속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성장성은 그렇게 결여가 됐다고 보는데 최근에 그 이동통신사 하시면 아시겠지만 뭐 가족 요금제 해가지고 같이 묶어가지고 IPTV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TV 가입자의 순증은 좀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 회사의 그 지금 SKT에 합병이 되면서 매수 청구권 가격이 4,645원 정도 됩니다. 뭐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상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주가의 상승폭이 사실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는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이 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성장성은 조금 약간 결여가 돼 있다 하더라도 모기업인 SKT의 큰 지원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뭐 악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이 매수 청구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냥 목표가는 매수 청구권 가격대 4,645원 정도대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어떠신가요? 기본적 분석에서 그 SK텔레콤과의 주식 교환, 그 매수 청구권 가격대까지 주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생각하셨던 수익률보다 크게 생각하셨던 그러니까 기대를 크게 갖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슈 분석 가보겠습니다. 정석철 주임님이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저도 앞서 진문상 대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SK텔레콤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밴드가 이제 지난달 20일 SK텔레콤의 완전 제외사로 편입이 되는 것이 좀 결정이 됐습니다.
뭐 주식 교환 비율도 바로 나왔기 때문에 SK 브로드밴드의 이제 주가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환 비율은 이제 0.0168936 정도입니다. 뭐 주가 교환 비율이 모든 투자자에게 공개된 상황에서 뭐 SK 브로드밴드의 주가가 이제 텔레콤의 주가에 연동되어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의 경우 이제 완전 자회사 편입으로 이제 미디어 부분 영업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할 수 있고, 무선 부분 가입자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IPTV 가입자가 좀 증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유무선 결항 가입자 비중 증가가 이제 향후 IPTV 가입자의 성장 잠재력을 이제 초고속 인터넷 점유율 수준에서 무선 가입자 점유율 수준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을 좀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현재 SK텔레콤 주가가 이제 박스권 하단에 있는 상황이고, 그 SK텔레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브로드밴드도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목표가는 한 4,900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4,9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4,4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는데, 일단 그 시청자분께서 이 주식을 가지고 SK텔레콤 주식으로 전환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좀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환하는 쪽을 권하시겠어요? 아니면 아예 지금 SK텔레콤 쪽으로 종목 교체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브로드밴드의 실적이 100% 다 이제 SK텔레콤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브로드밴드만을 굳이 투자하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면은 뭐 텔레콤으로 옮겨 가셔도 뭐 무리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IPTV 사업 하는 걸 바탕으로 그 시너지가 나오는 부분이요. 네. 그게 결국에는 SK 브로드밴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보다 텔레콤의 네, 기업 맞습니다. 가치가 올라가는 게 더 크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서요.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이제 결국에는 SK 그룹의 지배 구조를 변경을 시키고 이제 대주주 일가의 지분을 높이면서 CNC에 좀 몰아주는 좀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브로드밴드를 그러니까 자회사로 놓게 된 SK텔레콤이 가장 큰 수익을 얻게 될 거고요. 차례대로 이제 지배구조 상단으로 갈수록 수익을 얻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SK텔레콤을 뭐 매수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정도 매수가 텔레콤은 텔레콤은 추천할 수 현재 있을까요? 주가 상태를 보니까 좀 네. 200일 이동평균선 그 정도에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한번 사볼 만한 가격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한 27만 원 정도 선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7만 원이 올 수 있을지 지문상 대리님도 여쭤볼게요. 혹시 SK텔레콤으로 종목 교체하는 부분 추천하시는지, 지금 27만 4천 원이군요. 네, 지금 가격대인데 뭐 추천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개인적으로는 네. 이 SK텔레콤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올해는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주가에 움직이는 가장 큰 좋은 호재는 주주 환원 정책이거든요. 근데 올해 SK텔레콤이 아마도 그 중간 배당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 배당으로 봤을 때 BPS 10,000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거의 연 시가 배당으로 한 4%는 나오거든요. 배당으로만. 중간 배당은 언제? 시기는 지금 언제죠? 작년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어요. 중간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름쯤인가요? 네, 한 6월 달쯤에 아마 발표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작년에 그 이미 언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배당주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실 통신주가 KT도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가 느꼈었던 통신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랫폼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유비벨록스 그리고 아이리버, 최근에는 외국계 이제 지문인식 기업까지 같이 인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통신 서비스, 통신 DB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의 파생적인 그 영업까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통신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개인적으로는 브로드밴드를 매도를 하고
SK텔레콤을 사는 방법도 사실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가격 흐름은 매수 청구권은 존재를 하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뭐 하락에 대한 위험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텔레콤이요. 예. 네. 그러니까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최소 4천 그 매수 청구권 가격대까지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가격대까지 내려가게 되면 청구권 행사를 하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가격도 사실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는 좀 낮지만 별 의미는 없잖아요. 한 거의 뭐 100원, 200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브로드밴드를 매도를 하고 SK텔레콤을 갈아타는 것도 진짜 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어떠세요? 두 분 의견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종목 교체 쪽으로요. 예. 네, 가장 핵심적인 SK 브로드밴드의 이슈가 지금 주식 교환이기 때문에 그 주식 교환 관련해서 SK텔레콤 쪽으로 아예 종목을 교체하는 부분 아니면 브로드밴드 갖고 계시다가 텔레콤으로 교환하시는 부분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예. 네, 차트 보겠습니다. 강재현 전문가님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매수 청구가에 수렴 중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금 사실 차트상에서는 큰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이제 합병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4,645원이라는 청구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합병하기 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매수 청구가 가격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해봤자 매수 청구가 대비해서 1, 2%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보이고 있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역시 매수 청구가 대비해서 1, 2% 정도의 하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차트를 본다면은 똑같은 가격이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SK텔레콤이 급등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로 합병 발표 나와서 이 가격대에서 그냥 왔다 갔다 등락인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매수 청구가를 행사해가지고 그 자금이 다시금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 기간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뭐 아직까지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에서 좋다라고 보는 관점도 굉장히 많아서 자금을 이제 1, 2%를 잘 들먹더라도 정리해서 다른 쪽에서 움직이겠다라는 관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가 이상을 준다면은 바로 정리를 하신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 청구가 이하로 내려온다면은 현재 가격이 좀 내려있는 상태인데 뭐 급하지 않으시다면은 매수 청구가 행사를 하셔가지고 4,645원에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어떠세요? 전략이 매수 청구가 부근의 매도 전략이 세 분 모두 나왔어요. 예. 네, 만족하십니까? 예. 만족합니다. 네,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갖고 계시는 분이셨는데요. 투자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지문상 대리 매도 의견, 나머지 두 분은 보유 의견입니다. 지문상 대리 목표 주가 4,645원, 손절가 없습니다. 정석철 주임 목표가 4,900원, 손절가 4,400원, 강재원 전문가 목표가 4,700원, 손절가 없습니다.